변화하는 우리 국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48쪽에서 51쪽까지 참고해 주세요. 화면 속의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네, 부산과 거제도를 이어주는 거가 대교입니다. 거제도의 거, 부산에 있는 섬인 가덕도의 첫 글자를 따서 거가 대교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거가 대교는 이렇듯이 부산과 거제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전에는 뺑 이렇게 둘러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140km, 2시간 50분이 소요가 되는데요.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바로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서요. 약 60km, 5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하네요. 특히 다리가 생기면서요. 부산과 거제도 사이에 사람들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어요. 거제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기 위해서 부산 사람들이 거제도로 더 많이 가게 되고요. 반대로 거제도에서도 부산에서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거가대교라는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부산과 거제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거든요. 이렇듯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의 생활권이 넓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교통도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생님이 설명을 빼먹고 있는데 여기 저도와 가덕도 사이는 바다잖아요. 이 바다는 배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지었다? 다리가 아닌 해저의 터널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매 터널이라고 적혀 있죠. 육상에서 터널을 이미 다 만들어 와요. 블록체 블록으로 해서. 그리고 그거를 바다에 풍덩 빠뜨리고 그리고 그 바닷물을 빼내서 만든 터널이 침매 터널이라고 합니다. 여길 지나면요. 바깥에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네, 교과서 48쪽을 보자. 여기 특이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지? 이게 뭘까? 네, 교통도라고 하는데 도로나 철도, 항구, 공항 등이 나타난 지도를 말합니다. 48쪽은 1980년대고 49쪽은 2013년도입니다. 야, 30년간의 차이가 나는데 딱 봐도 뭔가 차이가 나죠? 우선 1980년대를 볼까요? 1980년대에는 주로 어떤 교통시설이 있을까 좀 해볼까요? 주로 고속국도하고 또 철도가 있지요.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경부고속국도, 이렇게 경부고속국도가 있고요. 또 영동으로 가는, 강원도로 가는 영동고속국도가 있고 전라도로 가는 호남고속국도도 있고요. 이런 고속국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뭘까? 철도가 많죠. 여기 경부선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장항선도 있고요. 전라선도 있고요. 호남선도 있고요. 또 강주와 부산을 이어주는 철도도 있고요. 영동선도 있고 대백선도 있고 청주와 지나고 있는 충북선도 있습니다. 이렇듯 1980년대는 어떻다? 고속국도도 발달되지만 철도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고속국도가 많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없어지고 쫙 줄어들어라. 교과서 49쪽 볼까요? 2013년도의 교통도입니다. 80년대에 비해서 뭔가 복잡하죠. 이게 뭐가 문제도 모르겠어. 너무 많다. 일단 1980년대에 없었던 뭐가 생겼다? 네, 경부 고속철도가 생겼네요. 일명
KTX라고 생긴 건데 KTX역 알죠? KTX 선인데 여기 생겨 있고요. 또 고속국도도 왜 이렇게 많어? 이거 말할 수도 없네. 뭐 당진 상주고속도로, 뭐 중부 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1980년도에 비교해서 고속국도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정리해 본다면 2013년도에는 고속국도가 아주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고속철도가 새로이 건설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호남 고속철도도 개통이 되었죠. 오송역에 가면은 지금 한참 이제 역을 단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 지연이 서울에서 강주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간다 그러지? 평소에는 자동차로 이동했지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랬지? 뭐가 있을까? 네, 새로 생긴 뭐 고속국도라든지 또 고속철도, 기존의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난 비행기 타고 갈래. 그래서 강주까지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의 발달로 어느 지역이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교과서 50쪽을 보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됨으로써 우리 국토가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멀어서 가기 힘들었던 곳이 또 쉽게 갈 수 있고요.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KTX가 생기기 전에는 부산에서 청주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4, 5시간은 걸렸거든요. 그런데 KTX가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몇 시간? 네, 2시간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너무 편리해진 거죠. 두 번째, 원하는 곳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권이 넓어졌어요. 생활권이 뭘까? 네, 통학이나 통근 등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KTX가 생김으로 해서요. 잠은 청주 오송역 근처에서 자고 실제 일은 서울에서 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KTX 타면요 서울역까지 40분이면 가기 때문이거든요. 청주 지역 안에서도 막히게 되면 40분 이상 걸리는데 교통수단 KTX에 있다 보니까 뭐 청주 시내 다른 지역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서울로 갈 수도 있겠죠. 참 편리해지고 신기한 세상입니다. 교통과 함께 최근에는 통신도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공위성에서 다 GPS를 다 뿌려줘요. 아버지 차 타면은 내비게이션 다 있죠? 최근에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도 있는데 다 제일 빠른 길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다음 버스 언제 와? 막 기다리는 것보다도 다음 버스는 5분 뒤에 도착합니다. 10분 뒤에 있습니다. 다 표시가 되는 정류장이 많이 있죠. 이렇게 교통과 함께 통신이 함께 발달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편리하게 되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국토의 모습은 자체는 변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국토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어쨌다 커졌다 작아졌다. 네, 작아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하는 우리 국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주제 마무리 십자말 풀이 있죠? 이거 직접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본 수업 시간에 함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정리 콕콕도 꼭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세요. 실제 본 수업 시간에는 주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폭탄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모든들은 일단은 보상이 있는 거 알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선물 받아가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